여보세요? 언제부터였을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든다. 나 아는 놈이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살들. 불어난 체중만큼이나 삶의 무게도 커져버렸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망가지니까 끝이 없네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 몸무게 170kg의 김표 씨다. 김표 씨에게 39번째 여름이 찾아왔다. 그에게 여름은 힘겨운 시간이다. 불어난 살 때문에 잠깐의 외출도 쉽지 않은 그. 온몸은 금방 땀으로 젖고 숨소리는 진작부터 거칠다. 하지만 정작 김표 씨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 애써 외면해보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자꾸 쳐다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구경거리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기도 해요. 안 그래도 밖에 나올 일이 별로 없는 김표 씨. 한 번씩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외출이 더 싫어진다. 애써 가쁜 숨을 참고 있던 그가 발길을 멈춘다. 살이 찌면서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 10분이면 갈 거리를 수십 분 만에 가는 일도 허다해졌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외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마음에 드는 거 살려면은 직접 보고 사는 거 같고 여기가 더 큰 게 많아요. 인터넷은 그렇게 큰 옷들이 없어요. 청바지 있어요? 허리 사이즈. 50. 옷 한 벌을 사는 것도 그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입었을 근데 이 정도 입어도 이게 스판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멋진 옷도 입어보고 싶은 그. 안 맞아. 안 맞아. 하지만 꿈 같은 얘기란 걸 알고 있다. 아무거나 줘봐요. 아니요, 뭐 그냥 맞으면 돼요. 애써 나온 보람도 없이 그저 맞는 옷 몇 벌 챙겨들고 돌아가는 발길이 서운하기만 하다. 오랜만에 외출로 지친 김표 씨.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연다. 케이크 한 덩어리로 허기를 면할 생각이다. 순식간에 케이크를 먹어치우는가 싶더니 이번엔 라면이다. 하루에 3끼? 라면 하나를 깨끗이 비우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지금은 정확한 몸무게조차 알지 못하는 김표 씨. 150kg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체중계로 측정할 수도 없었다. 어렸을 땐 마른 편이었던 그. 자라면서 살이 오르고 20대에 이르러선 100kg에 육박했지만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한 건 30대 초반,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였다.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진정을 좀 시키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에이씨 뭐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냥 밥 먹고 뭐 그런 거죠. 뭐 양푼에다 뭐 비벼 먹고 뭐 냉장고 뭐 뒤져서 있는 먹을 거 있는 거죠. 막 뒤져 먹고 뭐 그런 거죠.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화가 나면 그런 걸로 풀더라고. 제 자신도 좀 한심하긴 해요. 제 자신도. 근데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다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후엔 커져버린 몸 때문에 온전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다. 경기도 일산에 살 때 일산에 있는 택시회사 13군데를 다녔어요. 다 이력서 쓰고 나랑 같이 갔던 후배는 취직이 됐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후배한테 들은 소리인데 나는 이제 빼고 다시 오라. 그런 소리를 다 들었대요. 날 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후배가 물어보니까 혐오감을 준다. 특히 손님들한테 서비스업이 있는데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누가 그 택시를 타겠냐 이거지. 김표 씨의 전신을 두텁게 감싸고 있는 살들은 그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습관. 몸이 비대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왔고 이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앉은 채로 조는 일이 빈번해졌다. 직업도 그렇다고 딱히 할 일도 없는 김표 씨. 이렇게 먹고 자는 무료한 생활이 벌써 7년째다. 그리고 이런 그의 생활 습관이 지금의 김표 씨를 만들었다. 먹는 양에 비해 움직임이 극히 적다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몸이 무거워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움직임이 점점 적어지자 칼로리 소모가 안 되면서 더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남 삼녀 중 넷째인 김표 씨. 다른 형제들은 모두 출가하고 김표 씨만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김표 씨와 가장 가까웠다는 셋째 누나. 살이 찌면서부터는 누나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입을 떼고 싸움하고 그러지 마. 뭐하냐? 왜? 분명히 땀지 안 나냐? 왜? 좀 움직여봐. 운동 좀 해. 걱정하지 마. 눈도 안 아프냐? 시비 걸어 왔냐? 가까웠던 만큼 지금의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이 좋을 리 없다. 저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죽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빨리 죽어야 효도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없다고는 안 해요. 나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뭐 그냥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폐인이 돼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쪽이 답답하죠.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슬프더라. 밤늦도록 칠순의 노모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 숨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아들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는 엄마. 베개를 조금 피지. 베개 조금 피고 베개 날려나갔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수십 초씩 호흡이 멈춰지는 아들의 수면 무호흡증이 문제였다.
숨 쉬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왜요? 너무 숨쉬기 곤란해 하니까 딱해요. 요즘 들어 엄마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다음 날 근데 딸은 거기 교포하고 결혼하고 또 막내딸은 한국에 이제 식탁 앞에 앉은 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좀 캠핑도 한 사람 또 살찌만 너 더해. 또 그거 못 느껴? 요새 더하지? 무흡증 오는 거 왜 못 느끼겠어? 더 느끼지. 알지? 그럼 어떻게? 그것까지 자지 마? 아니 자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걷는 거를 많이 해라 그거지. 몸이 못 따라가서 움직이질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건데 그걸 네가 게을러서 그 충격을 좀 움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아니 점점 자꾸 더 불러지니까 더 속상하는 거지. 이제 다급해지는 거지 마음이. 나도 그래. 나는 그냥 예를 들어 잠자다가 죽을 것 같아서 솔직히 뭐 잠을 못 잘 아 때도 죽을 있어. 수도 있다고 얘기를 어? 들었다 나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땐 나도 걱정되더라. 옆에서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그게 응? 힘든 거지.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그러니 날마다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그다. 하지만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게 김표 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너 자는 거 보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줄 아니? 잠 못 자고 내가 2시, 3시까지 내가 있을 때 너 자는 거 내가 늘 들여다봐. 들여다보고 응? 네가 숨을 못 쉬면 나도 숨이 안 쉬어지고 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아픈데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건드리고 싶었겠어 그거? 내가 그래 너한테 언제 괴롭게 굴더나? 안 했잖아 내가. 나도 그래요. 나도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어. 사실 엄마는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엄마가 지키지 못하는 사이에 행여 아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엄마는 무섭고 또 두렵다. 고심 끝에 김표 씨가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뒤꿈치 조금 더 뒤. 그동안 체중이 얼마나 늘었을까. 얹으시고, 네, 엄지 얹으시고 팔 펴겠습니다. 예, 살짝 겨드랑이로 떼시고요. 네. 결과를 기다리는 그가 잔뜩 긴장했다. 170이고요. 현재 연령. 키 170cm에 몸무게 170.8kg. 상상 이상의 수치다. 네네.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20 미만일 경우 저체중, 30 이상은 비만, 그리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에 해당된다. 김표 씨의 체질량 지수는 59.1, 초고도 비만의 기준도 한참을 넘어섰다. 지금 상중하의 고도 비만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데요. 그 상에서 또 나누자고 보면 그 중에서도 상이에요. 흔히들 초고도 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치의와의 첫 만남. 촉진에 나선 한상문 교수조차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좀 아프시죠? 네, 죄송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현재 지금 거의 한 60 정도 보여야 됩니다. 60 정도 들어가면 분류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초고도 비만 상태고, 이런 초고도 비만 상태에 있는 환자에서는 뭐 거의 모든 합병증이 동반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결과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를 할 건데, 아직은 뭐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모든 합병증이 다 있다고 동반되어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살이 찌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합병증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은 없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김표 씨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생과 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그냥 놔두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수술을 하겠다. 또 하나 목적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못 하시거든요. 저렇게 사시면 평생. 그저 조금 게을러서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가 있었다. 자, 숨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후 하고 내쉬고 그대로 숨 참으세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들어간 김표 씨.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다. 더 올릴 수. 한 판에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엑스레이 조건이 맞아야지 지금 보고자 하는 뭐 가스 같은 거나 그런 게 장기 같은 게 보이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이 많아서 그런 네, 거예요? 좀 살이 좀 많으셔갖고 엑스레이의 양을 최대치로 늘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깊게 들여 마시세요. 그대로 숨 참으세요. 숨 쉬지 마세요. 엑스레이 촬영 외에도 폐활량 검사와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와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검사 등 김표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실시됐다. 비만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날 밤 어쨌든 마음 다 움직여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날 그렇게 하지 말고. 전혀 자신이 없다. 내가 뭐 하루를 살아도 엄마 한이나 좀 풀어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해야 소용도 없겠지만은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네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어? 다 걱정하고 다 너 사랑하고 다 그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의지를 보이고 그래주면 다 도와줄 거야. 알겠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김표 씨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게 하자. 솔직하게 말하면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이 있다가 이제 전자를 이사를 나왔거든요. 집이 있다가 내 집이 있다가 그냥 돌아가실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 이제
집을 못 산 망정, 내가 사지는 못할 망정, 이제 내가 벌어서 전세방에 이렇게 얻어놓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요. 남들은 웃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 이럴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해드릴 게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더 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람답게도 살고 싶고 살아가는 목적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하네. 엄마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아들. 그리고 아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엄마. 두 사람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왜안 태워니까 태워. 병원에 다녀온 후 김표 씨의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 전에 조금이라도 몸무게를 줄여보기로 한 것이다. 벌써부터 숨이 차오르지만 이번만은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김표 씨. 남들은 근육 만든다, 복근 만든다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저는 목숨 걸고 걷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마음은 이만치 앞서는데 따라주지 못하는 몸이 오늘따라 야속하다.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이제와 후회도 해보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39.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 김표 씨다. 그의 변화에 엄마도 덩달아 바빠졌다. 아들을 위해 특별한 식단을 준비한 엄마. 이번만큼은 엄마도 결심을 단단히 했다. 전부 풀밭이네. 하지만 엄마가 준비한 아침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김표 씨. 야, 염소도 아니고. 이게 즐거운 만찬이지. 엄마는 나물 무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고기 생각이 간절하지만 꼭 참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의 긴급 호출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 검사하신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입원을 시키는 거고, 입원시키는 거는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야 그런 결과들이, 안 좋았던 결과들이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김표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안 그래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수술. 이대로라면 수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 환자 상태를 보면은 우선은 체중 감소가 해야만 이런 모든 합병증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자 상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요법을 사용을 하고 식이요법을 사용을 해서 환자 상태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또한 그 약물요법을 동시에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를 조금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입원이 결정됐다.
이번 기간 동안 적절한 식단 조절과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통해 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술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 나한테 큰 옷은 처음이야. 괜찮으세요? 어우 너무 넉넉하게 좋네요. 고무줄을 못 빼게 만드네. 그러게 몸 빼쳐. 병원에서 특별히 주문한 환자복.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새롭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CT 촬영. 호흡하시는 거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나타났다. 지금 덩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스캔 범위를 넘어가셨거든요. 스캔 범위를 넘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게 FOV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넘어가셨어요 지금. 최대한 좀 팔을 좀 모아서 검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신의 몸을 두텁게 감싸고 있는 살들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는 김표 씨다. 병실로 초저열량식 식사가 배달됐다. 영양은 고루 섭취하되 열량을 낮춤으로써 수술 때까지 몸무게를 최대한 감량하기 위함이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식단 조절과 함께 감량을 위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운동.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근육량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다. 하지만 그동안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터라 간단한 동작 하나 따라하는 것도 힘에 겹다. 일주일 후 체중계에 다시 오른 김표 씨. 측정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된다. 165.1kg. 일주일 사이에 5.7kg을 감량했다. 그리고 이어서 한상문 교수가 가족들을 소집했다. 요게 이게 자르는데 체중을 줄이는 외과적인 수술법을 일컫는 베리아트릭 수술. 그 중에서도 김표 씨가 받게 될 수술은 위 절제술로 중요한 소화 기능을 하는 위에 하부를 남기고 위가 늘어나는 대만부를 줄여 위를 튜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식과 폭식을 막게 된다.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외과적인 수술인 만큼 위험도 따른다. 또 10%의 출혈이나 감염 등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에 심장마비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수술을 결심했던 김표 씨. 하지만 이런 위험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다. 수술 당사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의지 없이는 강행할 수 없는 수술. 선택은 그의 몫이다. 사인하는 거죠. 예, 사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장 누가 찍어요? 그런데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보다 정작 김표 씨가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남들은 뭐 보통 100kg를 뺀다는데 내가 지금 100kg까지 갈 수 있다는잖아. 근데 그걸 못할까봐 걱정이지. 뭐 수술하고 이런 거 뭐 수술하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야. 이빨 하나 뽑아도 죽을 수 있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 거는 무서운 게 아닌데 일단은 식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잖아. 나도 누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찾아볼게. 바보같이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좋아. 말을 그렇게 별로 표현 안 해도 되지만 나 정말 좋아.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 형이 살 빼는 게 우리가 더 고마워. 바보같이 뭐 관심감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동생의 위로에도 마음은 자꾸 무거워져 간다. 행여 실망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김표 씨. 어느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빨리. 김표 씨가 수술을 받기로 한 날. 막상 아들을 수술실 안으로 들여보내자 엄마는 왈칵 눈물이 난다. 여기까지 온 게 자꾸 내 탓인 것만 같은 엄마.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마취과의 손길이 분주하다. 마취 주사가 투여되는가 싶더니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김표 씨. 그런데 김표 씨의 기도가 보이질 않는다. 기도를 열기 위한 도구까지 동원됐지만 쉽지 않은 상황. 김표 씨의 두터운 살들이 기도와 식도를 누르고 있었다. 한 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마취를 끝낸 의료진. 손이 떨려서 못하겠어. 손이 하도 힘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네. 이번엔 외과 한상문 교수의 차례다. 배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 대신 작은 구멍을 낸 뒤 카메라가 부착된 관을 넣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잡아봐. 이거 잡아봐. 이거 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김표 씨의 살이 문제다.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스토막이 어디 있는지 보이더라. 뱃속을 가득 덮고 있는 지방. 수술 부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와. 팔떡 좀 좀만 더 부탁합니다. 선생 이쪽 잡아줘야지. 이쪽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스컵 더 들어오고. 스컵 더 들어오고. 때 아닌 위찾기에 나선 의료진. 노란 지방 덩어리 사이로 김표 씨의 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액티브 좀 넣어줄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15. 트로카를 통해 수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스가 더 투입됐다.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수술 부위를 잘라내는 일만 남았다. 이게 뼈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다. 오케이, 크레스퍼. 쌤 잡아. 이거 하셔.
위를 절제함과 동시에 절개 부위를 접합해야 한다.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하다. 좀 올려봐. 이거 눌러봐. 이거 눌러봐. 잠깐만. 수술실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에 김표 씨의 위가 절제되어 꺼내졌다. 이번 수술로 절제된 위는 전체 면적의 75%가량. 남은 25%의 위가 앞으로 김표 씨의 소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리 계산하고 수술은 정말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위는 지금 현재 저 정도 상태를 봤을 때 남은 위 상태가 많아봐야 한 7, 80 정도 cc 정도 남는 게 정말 다 잘랐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다는 거는 환자한테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지팡이를 준 것밖에 안 돼요. 그 결국 말해서 살을 빼는데 하나는 도구 방법이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살을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술 이후에 노력을 하나, 얼마나 내 몸 그 전에 해왔던 습관을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들의 결과들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 오늘도 김표 씨의 곁을 엄마가 지키고 있다. 위에서는 안 보여. 아직 수술 부위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김표 씨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다. 50cc를 20분 동안 나눠 먹어야 돼요. 이거를. 퇴원 후 달라질 모습에 조심스레 기대를 나타내보는 김표 씨. 많이 빼면은 한 80? 그 정도? 80이고. 근데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근데 이제 그래도 2자릿수를 한번 내려보려고. 아니. 그 내려야지. 이제 3자릿수 된 지 꽤 됐잖아요. 이제 2자릿수로 내려봐야지. 내려야지 당연히. 기대를 걸고 있기는 엄마도 마찬가지. 꼭 2자릿수의 몸무게가 아니어도 좋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삶의 의욕을 보여주는 아들이 마냥 대견하고 기쁜 엄마다. 우리는 다 얘가 너무 자꾸 찌니까 포기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수술 끝나고 희망, 그러니까 이제 김표라는 아들을 새로 탄생했구나. 김표라는 아들이 새로 탄생했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예뻐. 사랑합니다. 생의 나락에서 마지막으로 한 선택. 39, 그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열쇠가 되리라곤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뿐. 찬란한 미래를 위한 김표 씨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